구인 공고를 보다가 엄청 마음에 드는 네. 공고가 있어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네. 진짜 제일 하단에 줄이 근무지역 경상북도 영주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로 가기를 냉큼 눌렀어요, 진짜. 네. 지금은 좀 점점 내 커리어, 내 미래 이런 거에도 고민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보컬이라는 경력을 달고 나서 내가 이제 다음 스텝을 또 나아가야 될 때가 언젠가 올 텐데 네. 내가 다른 지역에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서 내 경력을 잘 살려서 뭔가를 하는 게 가능할까? 더 나다운 삶을 위한 서울밖 레퍼런스. 서울밖을 선택한 사람들. 네. 아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어디에 살고 어떤 일을 하는 누구신가요? 네, 저는 경상북도 영주에서 지금 스택스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또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는 우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택스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아영님은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스택스는 그 임팩트 스퀘어라는 엑셀러레이터 전문 기관에서 지역에 있는 특히 영주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2022년부터 시작된 공간이면서 또 네. 동명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프로젝트 자체는 끝이 났는데 이 공간은 계속 이제 운영을 되면서 네. 이 영주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하고 그리고 또 저는 그 상업 생태계 안에 있는 네. 또 커뮤니티를 담당을 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과 좀 스킨십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영님은 영주에 취업을 통해서 오게 되신 케이스잖아요. 맞아요. 영주 오시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원래 전공하고 일했던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였어요. 그래서 문화예술 연구기관에서도 일을 했었고 네. 그리고 약간 창작예술 공연, 그러니까 공연예술 쪽으로 또 같이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네. 직전에는 미디어에서 커뮤니티 담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미디어 회사인데도 사실 커뮤니티가 중요한 상황이었어가지고 커뮤니티 매니저로 일을 하다가 이직을 하려고 할 때 네. 이제 지역에서 커뮤니티 매니저를 구인한다라는 공고를 보고 이제 결심을 하고 이직을 한 경우입니다. 아, 그러면 원래 커뮤니티 매니저를 하시다가 그 커리어를 이어서 계속 하고 계시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커뮤니티를 뭐 어떤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일들도 사실 뭐 문화예술 분야 자체가 사람들을 많이 모아내서 네. 그 사람들과 뭔가를 한다라는 어떤 틀이 좀 정해져 있는 형태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라는 것 자체도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즐길 수 있는 무언가들을 해내고 이제 이런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일을 한번 시작을 해봤던 거였는데 네, 네. 제가 잘 하거나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영주까지 오게 된 게 아닐까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아영님이 이제 돌연, 서울에 사시다 돌연 서울 밖을 이렇게 선택해서 오게 된 계기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예원님도 아시겠지만 네. 지역에 있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그쵸. 질문이잖아요. 특히 서울에서 이제 나고 자라고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고가 없는 네. 지역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게 다들 궁금해 하셔서 저도 되게 멋있는 대답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특별한 계기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전 회사에서 커뮤니티 담당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 네. 이직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구인 공고를 보다가 그냥 엄청 마음에 드는 네. 공고가 있어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네. 진짜 제일 하단에 네. 다 너무 좋아요. 뭐 직무도 다 너무 나랑 잘 맞는 것 같고 뭐 이런 환경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뭐 근데 맨 마지막 줄이 근무지역 경상북도 영주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로 가기를 냉큼 눌렀어요. 진짜 커서가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해서 뒤로 눌렀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고민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쯤에 이제 친구 2명이 네. 이제 해준 얘기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그 친구도 이제 서울에서 나고 자란 친구인데 약간 넋두리 하듯이 했던 얘기가 네. 우리는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서 죽는 사람들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약간 내포하고 있는 게 네. 우리가 이 도시 밖을 나가서 살 일이 과연 있을까? 근데 그게 이제 그 친구 생각에는 너무 좀 경험의 폭이 좁은 것 같다. 네. 근데 그런 거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전 되게 그 말이 엄청 꽂혔거든요. 진짜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거 형태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네. 다른 지역은 더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러게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2번째로 들었던 얘기는 뭐 가진 게 있어야 망했을 때 슬프지 가진 것도 없는데 우린 잃을 것도 없잖아 라고 이제 그것도 되게 네. 이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해준 게 아니긴 했는데 그냥 얘기를 하다가 그 말도 맞는 말인 거예요. 제가 뭔가 막 이 지역을 떠나서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뭔가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자체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갑자기 그때 봤던 뒤로 가기를 눌렀던 공고가 떠올랐고 네. 다시 그걸 보다가 그냥 한번 가서 해보지 뭐. 그러니까 일이 내가 좋아할 것 같고 잘할 것 같은 일인데 네. 그냥 위치가 영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걸 안 한다? 좀 아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해봐야지 어떡해 생각을 하고 사실 그냥 왔어요. 네. 그래서 딱히 어떤 계기가 있거나 뭐 서울이 너무 싫었어요 라든지 아니면 너무 여기 로컬이 너무 좋았어요 라든지 그런 멋진 이유는 사실 없고 그냥 일을 찾아서 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면접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면접에서는 뭐 어떤 반응이었나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면접에서도 네. 면접에서 계속 물어보신 게 왜 영주에 가고 싶냐. 근데 저 사실 영주를 면접 볼 때까지도 안 가봤었어요. 한 네, 번도. 네. 그러니까 면접 다 이제 되고 나서 이제 집을 구하러 내려왔을 때가 네. 인생에 처음 영주를 왔던 날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면접 볼 때도 다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뭐 연고가 있냐 혹시? 아 없다. 영주에 와본 적이 있냐? 아 없다. 도대체 왜 영주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래서 저도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때도. 왜냐면 뭐 유사한 일들은 서울에도 사실 찾아보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회사 입장에서도 여기까지 가서 하는 게 맞나 싶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양님 말씀해 주셨듯이 취업으로 지역에 처음 오게 됐잖아요. 제가 이런 서울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궁금하냐라고 많이 물어봤을 때 창업이나 프리랜서 말고 서울 밖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아영님은 취업을 하셨으니까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특히 스택스는 경북에 사업자를 둔 소셜 벤처들도 입주해 있잖아요. 혹시 그런 취업에서 일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대부분의 경우가 창업이나 프리랜서를 통해서 지역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신 이유 자체가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사실 많지 않아서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네, 이유가.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전에도 뭐 완전 결심을 한 건 이게 처음이기는 하지만 서울에 있으면서도 언젠가는 뭐 지역에서 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상상은 했던 적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마다 사실 뭐 일자리가 있기는 해도 내가 거기에 정착해서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양질인지는 사실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보니까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제가 결심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됐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이 많다라는 거에 대해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지라 엄청 공감이 되고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도 사실 원래는 엑셀러레이팅 기관인데 조직인데 저희도 영주라는 경상북도 지역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시작을 한 케이스잖아요. 네. 근데 유사하게 다른 지역에도 저희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들이 사업들을 좀 더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네. 전에 잘 몰랐던 기관들도 생기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네. 또 일반 민간 기업에서도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서 그래서 물론 정말 좋은 일자리를 내 기준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잘 찾는 게 우선이겠지만 네. 뭐 찾고자 하면 언젠가 있을 수는 있다. 있을 수 있다. 진짜 많이 열어두고 네, 진짜 많이 많이 찾아보고. 맞아요. 왜냐면 사실 저희도 구인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제가 네. 들어온 이후로 구인을 한번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냥 로컬에 관심이 많다고 하시던 분들도 정착해서 일해보겠냐라고 했을 때는 네. 좀 주저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삶이 그 공간이 바뀐다라는 게 쉽지는 않은 선택이긴 하니까 네. 이제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참 수요와 공급이 참 맞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구하는 입장에서는 구인난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잘 타이밍 맞게 서로의 니즈가 이렇게 딱 맞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근데 진짜 저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이 또 많은 그러니까 세분화돼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너무 잘 그쵸. 아시겠지만 한 명이 많은 네, 범위의 일을 맞아요. 해야 되는. 1인 다역을 해야 네.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막 되게 어떤 특정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희도 누군가 이제 같이 일할 파트너를 찾거나 할 때. 네. 근데 이제 뭔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누군가와 그리고 그들도 우리를 원해야 되는 네. 그런 그 타이밍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같이 좀 더 많은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협력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진짜. 진짜. 그러면 취업을 이제 아영님은 취업을 한 거기는 하지만 임팩트 스퀘어가 여기에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영주에 지사를 내는 과정에서 초기 멤버로 합류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지역에 처음 창업을 한 거나 비슷한 그럴 그런 수 있죠. 상황을 많이 마주하셨을 텐데 지역에 아는 사람 없는데 사업은 운영을 해야 되고 뭐 매번 이렇게 챌린지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당장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을 것 같은데 그중에 어떤 걸 우선순위로 두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처음엔 그런 우선순위를 짐작하지도 못할 정도로 네.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지? 내가 여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부터 해결해야 하지를 생각하지도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마주하는 챌린지를 겪으면서 아, 이걸 해야 되는구나를 느꼈는데 네. 저는 회사 전반의 이야기를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긴 하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청년마을을 이제 저희가 2023년에 네. 이제 운영사로 일을 하면서 저는 그때 이제 많은 청년마을들 대표님들도 보게 되고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도 보게 되면서 네. 제가 생각했던 진짜 필요한 우선순위의 첫 번째 순서가 그냥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지역하고 좀 융화되는 그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거를 제가 그냥 회사에다가도 한번 개인적으로 그냥 회고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경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어떤 프로젝트를 메이드 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지역 주민들과의 호흡이 엄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해야 하는 일이 정해져 있었고 우리가 마주하는 그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타겟들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지역 주민과의 호흡이 그렇게까지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 네. 근데 다 이제 살다 보니까 살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왜 필요한지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다른 곳에서 있다가 여기에 와서 그러니까 분갈이가 된 거잖아요. 그쵸. 저희는 다른 화분 속에 있다가 영주라는 새로운 곳에 와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네. 뿌리 내리는 작업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 사실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양분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일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마을 대표님들이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도 다들 너무 지역을 사랑하고 계시고 네. 본인이 있는 지역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그 안에서 진짜 이 지역이랑 같이 호흡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계신다는 걸 느끼니까 네. 아 내가 이런 걸 좀 놓치고 뭔가 일을 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뿌리를 내리면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쉽게 넘어진다라는 그 표현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공감가 저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공감합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해 나가시면서 그리고 그런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일하면서 마주한 어려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떻게 또 극복해 나가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네. 그러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도 비슷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꼭 저는 서울이고 뭐 로컬이고 이걸 떠나서 네. 그냥 안 해봤던 어떤 새로운 시도를 특히나 좀 되게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냥 지역이라는 특징이라고 말하기는 좀 싫고 네, 네. 그냥 저희가 아무래도 일을 할 때 당연히 그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지자체와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약간 그런 업무 분위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좀 앞으로 나아가는데 좀 많은 걸림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모습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이거를 한 번도 실체를 본 적이 없는 없으니까. 일이니까 네. 그냥 일단 안 된다. 우리는 이게 뭐 어떤 일인지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었다가 나중에는 그냥 해결하게 된 방법이 네. 그냥 했어요. 저희가 그냥 저희 돈 써서 네. 이게 저희라고 하면 좀 그렇게 회사 돈 써서 네, 네, 근데 대신에 이제 되게 정말 아끼고 아껴서 뭐 빌려오기도 하고 어디서 네. 뭐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정말 작은 예산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겠다라는 그 모양의 일부만이라도 좀 먼저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런 것들이었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고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해가 되시니까 네. 되게 또 다 호응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일의 순서가 네. 좀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그거 진짜 공감하는 게 저희도 뭐 처음에 저희가 의성에서 이제 청년 커뮤니티를 만들 때 예산 없이 예산 없이 했어가지고 그때 돈 안 들이고 몸만 들여서 할 수 있는 러닝 모임. 그래서 러닝 네, 그래서 러닝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영화 각자 보고 와서 모여서 영화 이야기하는 모임 그런 거 하면서 시작을 했었고 그게 되니까 이제 의성군에서 커뮤니티 사업비가 지원이 나왔었고 그리고 저희 뭐 지역 지역 기업이나 농가들이랑 외부 청년들이랑 같이 협력한 프로젝트들을 했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약간 잘 이제 안 와닿으시는 거예요. 그 뭐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함께 해주셔야 되는 농가분들도 이게 잘 안 와닿아서 저희가 막 엄청 설득하고 콜드 컨택 하면서 찾아다니고 했었는데 한 기수를 하고 결과가 나오니까
그리고 그걸 같이 파트너로 참여해 주셨던 대표님이 또 지역에 그래도 꽤 인지도가 있는 분이었는데 다 막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첫 해에는 저희가 다 콜드 컨택을 하고 다녔는데 그 다음 해에는 설명회를 열었는데 농가가 13개가 온 거예요. 이게 네.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진짜 먼저 해보고 맞아요. 결과를 내서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거 많이 느꼈어요. 맞아요. 진짜 그게 답인 것 같다는 생각 저도 해요. 그래서 뭔가 저도 근데 지금 예언님 말 들으니까 네. 조금 더 저희도 그러니까 예산을 굳이 진짜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먼저 빨리 찾아서 일단 시도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막 드는 것 같아서 네.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게 여기서 안 해보셨던 맞아요. 일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도 결국은 돈을 써서 뭔가를 아웃풋을 내야 되는 맞아요. 건데 모험을 하기는 사실 저희를 믿을 수도 없잖아요. 여기 사람들도 아닌데 그쵸. 뭘 믿고 하시겠나 음. 생각도 들고. 그러면 다음 질문은요. 이제 아무래도 스택스가 이 로컬에서 소셜 벤처를 엑셀러레이팅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로컬에서 소셜 벤처가 가능한지 또 어떻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그냥 저희가 스택스에 이제 비즈니스 파트가 있고 커뮤니티 파트가 있고 저는 커뮤니티 파트라서 네. 비즈니스 파트에 재훈 매니저님이 계시는데 재훈 매니저님이 아마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시원한 대답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제 관점에서 대답을 해보자면 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소셜 벤처라는 사실 이름 자체가 지역의, 그러니까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모델인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셜 벤처가 있고 지역 소셜 벤처가 있고 요새는 또 워낙 로컬이라는 그 주제가 앞에 붙어버리게 되니까 네. 로컬 벤처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근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어디까지가 그 지역에서의 기업 활동 중에 어디까지가 로컬 임팩트인가가 네. 되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똑같은 임팩트, 똑같은 기업 활동이라도 만약에 서울에서 했었으면은 전혀 임팩트라고 인정받지 못했을 일들이 네.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유로 임팩트라고 비춰지는 것들을 좀 몇 번 봤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역 임팩트가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너무 그 허들이 낮은 건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임팩트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허들이 낮은 게 더 이득일 수 있겠으나 네. 사회 전반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정말 좋은 방향일까에 대한 네. 고민이 있기는 해서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고민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역에서의 그 임팩트도 방향성이 뭔가 이 기업이 잘 돼서 성장해서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 좀 깊게 들어가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네. 이 지역의 뭐 고유성이라든지 역사성 같은 부분들을 잘 보존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임팩트의 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두 개를 같은 뭔가 로컬 비즈니스로 보기에는 조금 너무 다르니까 네.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뭔가 지원을 하면서도 그 대표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것들 자체도 이제 좀 다양하다라는 게 인지가 되니까 네. 조금 더 저희도 접근을 할 때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좀 납작하게 어떻게 보면 잘 되게 이 기업이 막 엑셀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일이었다고만 생각했는데 네. 이제 그 완급 조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개념이 머리에 붙어버리니까 네.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고 특히 엑셀러레이팅 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네. 더 고민할 게 많겠어요.
네, 기업이 정말 다 다르고 네. 상황이 다 다른데 또 지역 기업은 더 다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뭐 질문으로 돌아가서 지역에서 소셜벤처가 가능하냐라는 그 문장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자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은 해요. 네. 왜냐하면 지역에 숨어있는 임팩트가 너무 많고 해결할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소소하게 이제 인터뷰 저희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완전 토박이였던 지역 토박이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영주에 사는 게 뭐 불편한 점은 없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갔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또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원이 되게 많기는 하죠. 근데 물론 어렵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역에서 소셜벤처 가능하다. 가능할 거다. 라고 생각. 방법론이 좀 다를 수는 맞죠. 있다. 그래서 임팩트 스케일에서 보통 스타트업이 스케일업의 방식이지만 로컬 스타트업은 스케일 딥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저희가 이제 매년이라고 하기엔 좀 짧은 역사긴 하지만 나름대로 스터디를 연초에 항상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저희도 배웠던 개념이고 다른 해외 사례에서 그런 이론을 알게 됐는데 네. 그걸 보니까 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바라보는 저희의 시선도 좀 달라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본인은 자각하지 않더라도 네. 그 두 개를 완전 다르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나는 이거야, 나는 저거야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어서 네. 네. 그런 것들을 저희도 잘 하고 싶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이렇게 스택스에서 해주시는 게 되게 이 지역에서 뭔가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소셜벤처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는 생각을 늘 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고 저희도 지역에 있는 창업가 분들, 그리고 예비 창업가 분들이 저희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아직은 저희가 뭔가 이름도 좀 딱딱하고 그래서인지 좀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여기 지역 내에서 봤을 때는 네, 네. 먼저 다가와 주시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막 가서 네. 아까 애원님이 막 다 누군가 방문했던 것처럼 저희도 다 막 방문해가지고 해보실래요?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이 더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시간이 쌓이면은 그게 역전되는 날이 있겠죠. 또, 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번에는 이제 삶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아영님은 영주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영주에서 일상을 조금 들려주시고 자랑도 해주세요. 사실 직장인은 서울에서건 어느 지역에서건 패턴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저는 지역에 와서 진짜 좋아진 점은 저는 원래 출퇴근 시간이 진짜 길었거든요. 서울에서 원래 경기도에 살고 있었고 네. 서울로 출퇴근을 하니까 그 통근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정도였어요. 근데 또 그것도 편안하게 가느냐. 네, 전혀 아니죠. 전혀 진짜 출근하면 이미 지쳐있고 맞아 이렇게 살다가 지금은 통근 시간이 왕복으로 20분이다 보니까 하루가 길죠. 9분의 1로 준 거네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들 별거 아닌 줄 알거든요. 근데 하루에 3시간이면 네. 내 하루에 24분의 3이니까 네. 8분의 1인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진짜 인생의 8분의 1을 내가 그 지하철에서 허비한다는 게 너무 이게 약간 네. 싫었는데 여기는 그게 확실히 짧아지기도 했고 또 너무 쾌적하게 출퇴근도 하니까 네. 좀 이게 되게 저는 엄청 큰 변화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벌어서 저는 제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개인 프로젝트는 오. 되게 거창한 건 아니에요. 네. 아영의 키우기라는 너무 귀여워요. 아영의 키우기라는 걸 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볼 때 내가
내 자식을 키운다고 생각하고 나를 돌보면 나한테 되게 좋은 것들을 해주게 돼요. 네. 그래서 내 자식한테 인스턴트 안 먹이고 싶고 자식이 밥 먹고 누워있으면 일어나 앉으라고 잔소리하고 싶잖아요. 네. 그런 거 똑같이 저도 저 자신을 이제 키운다고 생각하고 뭐 먹는 것도 조금 더 손이 가더라도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네. 또 계속 움직이면서 좀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취미도 더 개발하려고 하고 또 배워보려고도 하고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제가 저를 키운다 생각하고 하면은 기꺼이 하게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나에게 드리는 시간과 노력이 에너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서울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이제 다 소진이 소비돼. 근데 끝났는데? 네, 여기는 그 에너지가 그 시간을만 가지고 와서 해도 저를 충분히 키워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네. 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영 키우기 너무 귀엽고 좋은 것 같아요. 제목이 너무 웃기죠? 네. 저도 예원이 키우기를 예원이 좀 키우기 해봐요. 네. 예원이 키우기 해서 해봐야겠네요. 뭔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내가 그러니까 무슨 짓이야? 너 되게 그냥 또 그게 익숙해지면은 그냥 생활이 되니까 또 막 되게 애쓴다는 느낌도 없고 네. 좋더라고요. 좋네요. 그러면 영주에서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어떤 형태인가요? 저희는 여기 영주에 신시가지가 있는데 거기 택지지구라고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새로 생긴 빌라들 같은 게 많아서 지금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 스택스가 딱 그 영주 구시가지랑 신시가지 사이에 있다. 맞아요. 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군요. 맞아요. 혹시 그 월세가 얼마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월세 이걸 보시는 분들이 로컬에 관심이 있지만 로컬에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고 만약 생각을 네, 하면은 네, 네. 놀라실 수도 있는데 월세가 전혀 싸진 않아요. 저는 그 분리형 원룸이거든요. 네. 거실 하나 있고 방 따로 있는 형태인데 월세가 50만 원. 근데 대신에 보증금이 확 싸요. 아. 보증금이 500만 원에. 오, 500에 옷이. 네, 500에 50 이렇게 살고 있고 제가 집을 많이 알아본 건 아니긴 한데 네. 대부분 그 정도 시세인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좀 신도시에 있어서 맞아요. 더 그런 것도 있겠네요. 맞아요. 아마 구시가지 쪽으로 가면 조금 더 저렴하게도 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또 이제 저는 여자 혼자 살기에 네. 또 그런 그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또 없다 보니까 생활권을 그래서 다른 거 좀 아끼고 집에 좀 써야겠다 네. 생각했어요. 그런 뭔가 집을 구할 때에도 이 지역 바이 지역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뭐 빈집이 많이 나온 곳은 엄청 확 싸기도 하고 근데 의성 같은 경우에도 진짜 안 싸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의성은 집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뭐 보건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 취업을 해서 들어오는 인원들은 늘 고정적으로 있는데 이 의성이 뭐 원래 군이었고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막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읍에 빈집이 엄청 많고 이런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늘 고만고만한 인원이 고만고만하게 살 수 있는 그 정도만 구비가 되어 있어서 변동이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의성도 한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들 제 월세 들으면 놀라시더라고요.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네, 네. 왜냐면 뭐 공짜로 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실제로 제가 좀 이런 월세 얼마냐 질문을 많이 해봤는데 뭐 20, 30, 뭐 15 이렇게 사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진짜 부럽다. 그런 데들은 진짜 부럽네요. 그래서 지역 바이 지역이 있는 크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서울에서 500에 50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맞죠. 맞죠. 네, 삶의 질이 좀 다르잖아요. 부엌도 있고 저는. 맞죠. 네. 몇 평짜리 빌라에 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정확한 평수는 잘 모르는데 아마 계산 그걸 보면은 9평 9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평, 9평. 네, 좋네요. 그럼 연고 없는 지역에 이제
일로도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삶으로 정착을 해야 되는 것도 진짜 과제잖아요. 맞죠. 그럼 이 지역에는 어떻게 적응하셨고 친구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과정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삶에 정착하는 거. 전 처음에, 그러니까 되게 좀 쉽게 생각했어요. 그냥 이사하는 거지. 네. 이사하는 거 말고 크게 차이가 있나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큰 차이여가지고, 네. 저 처음에 영주 와서 첫 달에 진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었어요. 진짜요? 스트레스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제가 좀 막 변화를 막 엄청 겪을 일이 많지 않았었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환경에 좀 노출되는 경험이 적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긴 했거든요. 네. 아무튼 변화가 쉽지는 않았고 친구를 이제 뭐 나름대로 저도 여기에서 이렇게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 네. 친구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뭔가 정말 100%의 사적 영역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너무 괴로웠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디서 한번 표현했는데 그 지역에서의 삶과 서울에서의 삶이 다른 점은 서울에서의 삶은 멀티탭이 그 구마다 스위치가 있는 네. 멀티탭이라면 네. 지역에서의 멀티탭 삶은 이 전체가 하나의 스위치가 있는 멀티탭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내가 퇴근하면 네. 회사 거는 끄고 그 내 개인적인 거는 켜놓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지역은 그거를 한번 스위치를 누르면 다 꺼지는 아니면 다 켜버리든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그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퇴근하고 났는데 회사에 뭐 어떤 일로 아는 사람이 저녁을 먹재요. 네. 나는 이게 너무 퇴근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겠다. 네. 나는 그냥 이 스위치를 끄는 순간 그냥 난 전원이 나간 거라서 사실 고립되는 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시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네. 지금은 그냥 뭐 일로 만난 사이건 아니면 회사 사람들이건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편하게 시간도 같이 사적인 영역도 섞어가면서 보내보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잘 마음이 맞으면 네. 더 자주 보기도 하는 거고 네. 좀 그런 식으로 인간 관계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부터 비유가 너무 찰떡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아, 그 멀티탭 비유 저도 너무 와닿았고 너무 와닿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이따가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공과 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일과 내 삶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24시간 약간 이 일에 노출되는 기분이 있을 수도 있고 번아웃이 그걸로 인해서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어떻게 그런 환경을 어떻게 다루면서 사시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은 네. 그 온오프가 이게 혼재되어 있는 그 환경에 사는 게 사실 저는 되게 그 MBTI로 I여가지고 저는 되게 소심하고 MBTI 무엇이죠? ISFP. ISFP. 네, 그래서 되게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좀 그런 편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게 제 영역이 되게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네. 저는. 근데 그렇게 쭉 살다가 갑자기 내 영역이 이제 막 무너지고 막 다 섞이고 네. 나는 계속 온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부담들이 생기다 보니까 네. 너무 그게 어려웠고 지금도 사실 어렵긴 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네. 좀 받아들이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약간 병적으로 분리를 시켜보려고 네.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근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냥 인정하고 사실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그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고 대신에 그냥 저도 저만의 기준을 조금 가지게 된 거는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뭐 일로 만난 사람이건 뭐 아니건 누군가가 저한테 식사를 하자고 아니면 뭐 커피 한 잔이라도 하자고 이런 내 사적 영역에 들어오려고 하는 행위를 한 번은 무조건 해요. 그러니까 첫 시도는 무조건 네, 해요. 네. 근데 그 뒤에는
저도 이제 제가 만약에 싫으면 그냥 싫다고 말을 해야 되겠다. 근데 첫 번째 시도는 무조건 오케이를 하자. 근데 왜냐면 저도 제가 성격이 이러다 보니까 그 첫 번째 시도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도를 했을 때 저도 이제 이 사람과 더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잘 맞는 사람인가를 네. 저도 그때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첫 번째만은 그냥 힘들어도 무조건 오케이 하자 하고 그 뒤로는 막 절대로 부담 갖지 말고 네. 온 상태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뭐 거절하고 싶을 땐 거절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기준은 생긴 것 같아요. 그 원칙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사실 그렇게 안 하고 싶기도 해요. 사실 막 100% 너무 원해서 하는 일은 네, 아니긴 네. 하거든요. 근데 저도 결국엔 여기서 살려면 저도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3년을 그렇게 지내고 나니까 3년 마지막 즈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중간 지원을 하는 영역에 있다 보니까 더 모든 지역에서 만난 모든 인연들이 일로 연결될 여지가 충분히 늘 있는, 그리고 나랑 연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지원하는 사람들과 이 사람이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늘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그런 거에 항상 좀 이렇게 촉을 세우고 오픈하고 있어서 더 좀 지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다가 그냥 이제 작년 한 해에는 제 여가를 좀 더 많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로 만나는 사이가 아닌 인연을 지역에서 만들었고, 그게 이제 저의 경우에는 그 이번에 이제 알게 되신 그 맹그리게 애미인지라는 동갑내기 친구가 바로 저희 사무실 뒤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랑 수다를 떠는 시간, 아니면은 제가 풋살팀, 여성 풋살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풋살하는 그 언니들과는 절대 일로 엮일 일이 없거든요. 물론 그 풋살팀이 저희의 커뮤니티 사업으로 시작되기는 했었는데, 그게 이제는 지역 주민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그 총무고 뭐 회장이고를 이어받아서 알아서 굴러가고 있는 조직이 되었고, 저는 운영자가 아니라 한 명의 온전한 참여자로서 그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게 돼서, 그렇게 두 영역이 저에게 되게 일과 완전히 다른 나의 친구들, 내가 마음을 놓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채워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이 아닌 영역에 있는 사적인 친구가 네.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 저 아직까지는 영주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사적인 영역에 있는 네. 친구는 없는 것 같고, 어떻게든 다 그 여지가 조금씩은 있기는 해서, 저도 올해는 진짜 꼭 그런 친구를 한번 네. 만나보고 싶네요. 근데 일로 만난 사이여도 그렇게 될 수 있죠? 있죠. 네, 맞아, 네. 맞아. 저도 그랬었어요. 아무튼 아영님이 이제 처음에 저한테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서울에 살고, 로컬에 살고 싶은 사람은 로컬에 살고, 이런 식으로 로컬이 어떤 대안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선택지로서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거기에 너무 공감하는데, 로컬이 잘 맞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누구나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뭐, 로컬에서 사는 게 어때? 라고 물었을 때, 네. 전 되게 그냥 싱겁게 대답하거든요. 직장인 사는 거 다 똑같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로. 근데, 저는 근데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어차피 서울에서도 퇴근하고 뭐 매일 뭐 누구를 만나지도 않았고, 네. 뭐 여가 원래 저는 갤러리 같은 거, 미술관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했는데, 네. 사실 그것도 매일 가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도 사실 많이 가는 거고, 한 달에 한두 번? 막 이렇게 갔었는데, 그거는 어디서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뭔가, 저는 좀 로컬이 좀 좋은 이유는 좀
고요하고 담백한 매력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을 고르게 되는 이유가 뭔가 이런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로컬은 뭐 되게 뭐 이렇게 엄청 잔잔하고 막 이런 프레임 같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 마음에 말을 고르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도파민이 막 항상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여기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네. 그 도파민이 꼭 외부에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 생기기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뭔지 좀 잘 아는 사람 그냥 내가 내 취향이 확실한 사람이면은 정말 저는 누구든지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조금 느리기는 해도 여기에서 뭔가 불편하게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싶은 건 잘 없었거든요. 네. 부족한 게 있으면 서울 가면 되거든요. 또 영순 가깝잖아요. 맞아요. KTX 바로 들리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 뭐 서울도 진짜 쉽게 가기도 하고 대구도 진짜 가까우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없어서 왜 못 살겠다 싶을 정도는 진짜 뭐 어디 뭐 울릉도쯤은 돼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또 제가 너무 섣부르게 말할 걸 수도 있죠. 진짜 또뭐 산골이면 또 네. 모르겠지만 그래서 영주 기준으로는 그래요. 네.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던 게 서울이랑 로컬이랑 차이점도 궁금한데 같은 점도 궁금하다. 왜냐면 너무 내 일상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걸까봐 무서워서 못 가는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방금 이야기하셨던 직장인 사는 게 다 똑같죠 라는 맞아요. 사실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근데 내 맞아요. 일상이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맞아요. 않고. 만약에 프리랜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면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데 네. 진짜 저는 직장을 다녔었고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직장인으로 존재했고 여기도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네. 그냥 평일에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냥 그게 끝이고 그러고 퇴근하고 나면 아까 말한 아영이 키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깨끗하게 씻겨야 되고 막 이런 거 하면은 하루가 끝이 나요. 네. 그럼 다시 자고 퇴근 근데 출근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 다음 날을 위해서. 근데 이제 그게 과연 더 시골에 간다고 했을 때 더 로컬 막 더 지금 저희는 그래도 시 단위지만 뭐 군 단위로 갔을 때 거기에 직장인이 뭐가 다르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아침에 네. 거의 뭐 9시 출근하시니까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면 집에 가서 씻고 뭐하고 똑같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주말 되면 뭐 저는 주말에 이틀 다 만약에 아무 약속이 없는 날에는 일부러 그냥 하루는 나가서 좀 놀아요. 그래서 뭐 드라이브도 가고 저는 또 빵을 좋아해가지고 인근 지역에 뭐 유명한 빵집이 있다 이러면은 한 2시간까지는 가요. 그래서 빵 먹고 이런 거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닐 때 약속이 있을 때는 뭐 서울 가서 뭐 놀다 오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하다 보면은 진짜 일주일이 진짜 금방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오는 제가 좀 변화로 느꼈던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사적인 영역이 완전히 그게 되지 않아서 불편한 것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 잘 버텨낸다고 한다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뭐 로컬의 일상과 서울의 일상이 막 진짜 생각하는 것만큼 다르진 않다. 직장인 기준. 네. 만약 제가 저 갑자기 뭐 농사를 짓게 되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직장인이라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상이나 뭐 일이나 일상에 따라서 다 맞아요. 너무 다르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서울에서의 삶과 지역에서의 삶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뭐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게 무엇인지 질문이었는데 진짜 뭐 사소하게 불편한 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유행이 느려요. 저는 제가 빵을 좋아한다 네, 했잖아요. 네, 네. 제가 진짜 너무 속상해했던 것 중에 하나는 막 지금은 아닌데 어느 한 시점에 서울에 프렌치 토스트 열풍이 싹 불었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또 이제 가서 먹고 와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다. 나도 영주 가서 자주 먹고 싶으니까 맛있는 거는 영주에 딱 왔어. 프렌치 토스트를 하는 집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유행이 막 여기서는 막 유행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그게 성공이 되고 뭔가 그 창업을 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필요한 그쵸. 건 있으니까 네. 아 근데 진짜 아무 데서도 프렌치 토스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 내가 프렌치 토스트를 먹기 위해서 또 결국은 2시간을 걸려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 탕후루 가게도 네. 지금은 아예 없어졌는데 탕후루가 진짜 한참 열풍이 불고 약간 꺾이나 싶을 때 생겼어요. 그래서 엄청 짧게 영업하고 종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유행이 좀 넘어오는 속도가 살짝 느려서 이게 이 한국이라는 작은 땅덩이에서도 이런 시차가 좀 네. 존재하는구나를 좀 느꼈던 것 같고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저는 그 뭐 유행템 때문은 아니었지만 저는 약간 다양한 음식 좋아하거든요. 세계 음식 좋아하고. 우리 세계 음식 네,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세계 음식점이 없어. 맞아. 세계 음식점이 없어서 맞아. 해 먹어요. 요리하게 되는 진짜요?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래서 요리가 늘기도 해요. 맞아요. 또 그 요리를 하면 아양 키우게 되잖아요. 맞아. 그냥 네. 선순환이에요. 선순환이네요. 결국은 저를 키우는 걸로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좀 하고 계신 고민들을 좀 솔직하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질문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주에 오신 지 이제 3년? 차예요. 네, 3년 차. 일에도 이제 369에 고비가 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일도 3년 차시고 지역에 오신 것도 3년 차신데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고민들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맞아요. 지금 완전 고비에 있고. 근데 그 이유는 근데 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직장인 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점점 생겨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래도 2년, 3년 이때까지는 뭔가 엄청 깊은 고민하기보다 계속 뭔가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더 많았으니까 사실 그 고민의 영역보다는 좀 숨가쁘게 하는 액트를 하는 어떤 상황에 있다 보니 좀 덜했는데 네. 지금은 좀 점점 내 커리어, 내 미래 이런 거에도 고민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드는 제일 큰 고민은 저번에 초원님 만났을 때도 살짝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로컬이라는 엄청 거대한 아젠다, 이게 산업 분야처럼 어떻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컬이라는 경력이 생겨버리게 된 건데, 사실 3년? 뭐, 앞으로 얼마큼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근데 또 제가 또 솔직하게 말해서 영주에 연고도 없는데, 여기 뼈를 묻겠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 그쵸. 그럴 정도의 그게 없거든요. 뭐 누구나 직장이 다 그렇겠지만 근데 로컬이라는 경력을 달고 나서 내가 이제 다음 스텝을 또 나아가야 될 때가 언젠가 올 텐데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모든 지역은 다 다르잖아요. 그쵸, 지역 다 바이 다르죠. 지역이란 말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내 경력은 로컬이라고만 말하기가 어렵고 영주가 내 경력이 돼버리면 내가 다른 지역에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내 경력,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내 경력을 잘 살려서 뭔가를 하는 게 가능할까? 왜냐면 거긴 또 그 지역만의 다른 부분이 있을 건데 영주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걸 가지고 경력자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신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내 커리어를 지역이라고 말을 하는 게 이런 면에 있어서 네. 유리한 건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지금 너무 고민이고, 그러니까 제가 뭐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일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로컬이랑 특수성을 경력을 잘 살려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네. 그 지역에서 내가 영주에서 겪었던 그 뿌리내림의 시간이 어떻게 작용이 되나? 이런 게 너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역마다 그 뭐 생태나 뭐 특징은 다 다르겠지만 그 지역에 내가 어떻게 적응하냐는 사실 다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하긴 해요. 뭔가 결국엔 지역에 적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태도로 이 주민들을 만나고 아니면은 내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아니면 뭐 지역의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은 뭐 행정, 군, 네, 뭐 어디를 가고 이런 거는 또 비슷하다 보니까 그냥 이 영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경력이라기보다는 영주에 적응해본 이 경력이 다른 어디든 지역에서 적응할 수 있는 경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긴 합니다. 맞아요. 뭐 그렇겠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태도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렇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스킬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맞아요, 생각은 맞아요. 들고 그래서 제가 뭐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 스텝이 어떤 방향일지도 궁금한데 네. 또 어디를 갔을 때도 또 얼마큼 또 단기간 내에 해낼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도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좀 그런 게 네. 제일 지금 고민인 것 같아요. 정말 그 3년차의 고민을 맞아요. 네,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군요. 역시 직장인 사는 거 다 똑같고. 똑같다니까요. 네. 그러면 스택스는 지역 내 창업가나 활동 주체를 계속 발굴하고 동료를 이렇게 모으고 연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지역 내에서 자발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주체를 찾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차라리 내가 움직이면은 마음이 좀 편할 텐데 내가 아니라 계속 누군가를 찾아내야 되니까 어렵고 지치는 점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어려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도는 하고 있는데 네. 해결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똑같은 고민을 저도 진짜 하고 있고 네. 저희가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빌드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뭔가 하려는 주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네. 그런 경험이 사실은 없어서도 네. 맞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도 만약에 저도 창업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창업해봐. 너 아이템 있잖아. 해봐. 이러면 안 할 것 같거든요.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가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는 지역의 어떤 분위기를 빌드업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영역으로 네. 그냥 내가 뭐 어떤 도전이든 그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말미에 그 결과를 내보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올해 이제 진행하려고 사업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하는 이유가 그 도전의 영역은 뭐 굳이 꼭 뭐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일 필요도 없고 네. 아니면 뭐 창업으로 연결될 필요도 없고 되게 열려있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성취의 경험들이 모이면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 성취를 했다는 걸 보는 것도 효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걸 직접 하면서 나 요번에는 요만한 성취를 했는데 다음엔 좀 더 큰 성취?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면 그 중에서 플레이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네. 네. 그렇게 저희는 좀 시도를 해보고 있고 이게 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또 해봐야 알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거 하는데 멘토리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랩이요? 로컬 러닝 네네. 랩을 하실 때 매번 기술을 뽑으실 때마다 이게 엄청 딱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특히나 되게 이렇게
젊으신 네네. 아직 사회에 막 엄청 이런 거 없은 되게 젊으신 분들이 배워가면서 뭔가를 딱 시도하고 네. 근데 그 결과물이 분명하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의성의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또 이야기 나오는 것들의 그 퀄리티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네. 엄청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저희 참가자들이 뭔가 해서 결과물을 내는 걸로 본인들도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또 지역 농가나 기업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이 참가자들이 결과물을 내는 게 이 농가가 결과물을 내는 거기도 해가지고 지역 주체분들 뭐 지역 농가나 뭐 기업 분들이 해본 경험, 성공의 경험 아니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본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게 주는 좀 장점들이 있구나라는 걸 저도 좀 느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들려달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넘길까요? 아 진짜 모르겠고 최근에 복당맨션 그 북토크 갔었는데 거기에 전 되게 좋았던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네. 이제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안다 라고 말씀하신 참여자분이 있었어요. 네. 저는 근데 그 말이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제 나이 또래의 모든 사람들이 뭐 있기도 하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비로소 조금 내가 뭐 할 때 재밌어 하고 어떤 삶을 살 때 만족감을 느끼는지를 좀 이제 막 안 것 같아서 네,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진짜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는 조금 더 3년차 답게 고민을 해보다 보면은 네.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 아영님이 물론 뭐 서울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서울 밖에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좀 더 많잖아요. 아영님이 앞으로도 서울 밖의 삶을 지속하고 싶으신 이유는 뭔가요? 제가 약간 관종인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좀 그러니까 그게 다들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네.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참 직장인은 어디서 살든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조금 더 특별하게 살아보는 게 저는 재미있고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만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디 가서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도 네. 저 원래 서울 사는데 일 때문에 영주 내려가서 살아요. 막 이렇게 하면은 꼭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거리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근데 이게 이건 지금 막 든 생각인데 네. 저 관종이라 그런가? 이왕이면 어차피 비슷하게 살 거라면 네. 조금 더 특별하게 사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쵸. 그래서인 것 같아요. 저 솔직히 공감해요. 네. 재밌고 내 이야기가 특별해지고 맞아요. 네, 뭔가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다른 경험이니까. 재밌습니다. 저도 맞아요. 관종인가? 근데 저는 좀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서울 밖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좋아요. 그러니까 왜 주저하는지 저는 그것도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고민의 시간이 되게 짧았고 네. 그게 그렇게 크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던 고민이라서 저는 또 반대로 무엇이 이렇게 서울 밖을 그러니까 원하는데도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좀 궁금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이유도 궁금하면서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러니까 일단 해보셔야 알 수 있는 게 많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제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음. 일단 왔을 때 잘 안 되면 잃을 게 많으신가? 잃을 게 많지 않잖아요. 사실 젊은 나이에. 네. 진짜 먹여 살려야 할 내 뭐 가정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모아놓은 돈이 막 너무 많은데 지역에 와서 다 잃어버리고 막 이런 것도 아닐 거고 네. 뭐 갑자기 여기 오면 가지고 있는 건강이 다 헤쳐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건강은 좀 회복되죠? 오히려 회복되는데 건강 많이 회복되죠. 그래서 사실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게 많고 그 경험에 지불되는 기회비용은 네. 오히려 싼 것 같아요. 가진 거에 비해서.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감히 말하자면 해보셔야 걱정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해보셔야 아는 것들이 많아서 그 해봤을 때 좋을 수도 있고 네. 해봤을 때 안 좋으면 가면 되고 다시 Why not? 와이낫입니다 진짜로.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